안녕하세요. 유여의 세상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이 없이 저 혼자 아주 진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성매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끊임없는 질문과 끊임없는 답변, 그리고 해답이 없는 이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요,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에도 더 옛날에도 성매매는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첩제도도 참 과거부터 항상 존재해 왔었는데요. 사람들은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특히 남성들은 만약에 성매매를 합법화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욕을 좀 먹기 때문에 입장이 조심스러울 것 같고, 여자들은 만약에 합법화하자고 이야기를 하면 니네 남편은 신경도 안 쓰냐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잘못된 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사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떡볶이 화재 사건입니다. 떡볶이 한 그릇이 성매매의 대가였기 때문에 자발적 성매매라고 했던 판례 이야기입니다. 생뚱맞게 왜 판례를 가져왔냐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성매매 찬성주의자이기도 합니다. 그건 성매매가 너무 좋아서 찬성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정말 막을 수가 없다라면 그것을 억지로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도 속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 합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지금 성매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 제자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요, 여러분, 성매매는 금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 학생이 눈이 동그래지면서요, 교수님, 성매매가 어떻게 금지예요? 저기 역 앞에도 있고요, 제 주변에서 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법을 가르치지만요, 수업 시간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낙태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낙태는 우리 현행 형법상 금지입니다라고 했더니 정말 너무나 순진해 보이는 한 학생이 눈이 동그래지면서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머나, 교수님, 어떻게 낙태가 금지예요? 낙태 금지 맞아요? 정말 학생들은요, 낙태죄가 금지인 줄 몰랐던 거예요. 왜냐고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낙태 분명히 금지인데, 분명히 하면 안 된다고 돼 있고, 분명히 처벌하는데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낙태를 허용해야 하는가? 그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왜? 사람들은 두 가지로 주장합니다. 지금 금지하니까 이만큼인데 허용하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금지하니까 낙태가 너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다, 차라리 허용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낙태를 하자. 또 어떤 사람은요, 낙태를 불법으로 하게 되니까 여자 몸에 너무 안 좋다, 차라리 합법적으로 하고 건강하게 낙태를 하도록 하자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 근데 낙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건, 낙태는 수반되는 게 있어요. 또 다른 생명을 보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형제도와 마찬가지예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낙태를 허용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한쪽에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고, 내가 낙태를 정말 하지 말라라고 하면 또 한쪽이 포기돼야 되는 거야. 누구? 엄마의 건강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사형제도와 마찬가지로 참 어려운 거지만 전 성매매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는 이거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면요, 근절을 하려고 했더니 정말 변태적인 유사 성매매 업소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요, 결혼하기 전에 좀 순진했던 첫 교수가 됐던 해, 정말 성매매에 대해서 수업을 가르치는데요,
아주 황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유사 성매매가 많은 줄 몰랐어요. 키스방. 여러분, 저는 유학 갔다가 돌아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도덕적인 나라인 줄 몰랐어요. 키스도 길에서 하면 안 되고 방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노래방처럼. 그쵸? 정말 그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유사 성매매 업소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유비계방. 그리고 제가 이게 방송이라서요. 차마 민망해서 이야기 못하는 무슨 방. 네, 상상으로 생각하십시오. 꼭 댓글 안 달아주셔도 돼요. 그 모든 정말 이 유사 성매매 업소가 무신무신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논란이 있습니다. 누구를 처벌해야 될 것인가? 매수자만 처벌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러니까 파는 사람을 처벌할 것인가? 사는 사람을 처벌할 것인가? 그렇다면 사는 사람도 두 가지로 나누죠. 자발적인 성매매, 그리고 타의적인 성매매, 그리고 성매수자. 근데 이렇게 나누는 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세요. 과거에는요, 정말 봉고차가 와서 여자를 실어가고 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항상 그랬어요. 집에 늦게 가면은 봉고차가 태워간다. 그래서 얼굴이 이쁘면은 성매매 업소에 팔고 얼굴이 못생기면은 조개 깐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인신매매를 하면 성매매 업소에 안 판대요. 어디에 판다고요? 장기매매에 판다고 요즘 한술 더 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의적인 성매매 업소에 가는 여성률이 떨어졌어요. 물론 여기에는 제가 모르는 숫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많은 돈을 빌린 뒤에 몸으로 갚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정말 자발적인 성매매자가 많아졌다는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들은 헌법재판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직업의 권한이다. 직업의 자유가 있다. 나는 그 직업을 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은 팔 수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가끔 성은 팔 수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이들은요, 난 그게 제일 좋은 직업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은 팔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100명의 아이들과 이야기를 했더니요, 너는 장기, 아기, 성, 셋 중에서 무엇을 팔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깜짝 놀랄만한 대답을 하는 학생도 있어요. 자기는 아기를 팔겠대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손해볼 게 없대요. 여러분 지금 이해 안 가시죠? 세상은 정말 다양한 거예요. 저도 그 학생이 너무 놀랐어요. 너는 어떻게 아기를 팔 생각을 하니?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또 낳으면 되죠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대답은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너는 엄마와 와이프 중 누구를 구할래? 그럼 사람들은 엄마를 구한다고 한다면서요. 왜? 와이프는 다시 결혼하면 되니까. 마찬가지 대답인 거예요. 그건 A는 B다가 나올 수가 없는 건데 질문부터가 잘못된 건지도 몰라요. 근데 과거에는요, 우리는 부모님이 아프시면, 이건 지금 얘기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서 아파서 병에 걸리고 이러면 자기 자식을 팔기도 했다는 이야기 옛날 얘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장기, 아기, 성 중에서 아기를 판다는 그 아이의 이야기가 넌 틀렸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생각 들었어요. 나와 다를 뿐이죠. 그런데 그 애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아이들은요, 성은 충분히 팔 수 있다는 아이도 있었어요. 왜? 장기도 손해가 가고 아이도 손해가 가지만 성은 팔아서 손해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있구나. 근데 우리 법은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IQ 70이었던, 여러분 근데 IQ 70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만 7살 수준의 경계성 지적 장애자라요. 근데 여러분 만 7살짜리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8살이죠. 8살. 그 아이가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은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걸 보고 어른스럽다고 표현하죠. 근데 아이는 아이예요.
7살, 8살 난 아이들은요. 먹는 거에 굉장히 본능적으로 충실해요. 싫은 거 싫다고 표현 정확하게 해요. 좋은 것도 좋다고 해요. 그런데 판단 능력은 떨어져요. 대응 능력은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상황 판단은 어렵습니다. 그게 7살, 8살이에요. 이 아이가 바로 그 나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가출을 했어요. 언제 몇 살에? 한국 나이로 14살, 15살 시기에 엄마한테 핸드폰을 자기가 잘못해서 실수로 그러니까 깼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혼날까봐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없다는 게 느껴지죠? 무서워서 피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에 채팅방을 직접 개설했어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고 본 거죠. 직접 개설해서 재워주실 분 구한다는 것을 이제 올렸어요. 배가 고프다고.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이 아이가 배가 고프다고 올리니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접근을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25살 남자가 한 모텔에 들어가서 유사 성교를 한 뒤에 도주를 했어요. 또 다른 남자가 접근을 했죠. 그런 다음에 배고프다는 아이에게 떡볶이를 사주고 풋돈을 주기도 했어요. 총 이 아이에게 6명이 접근을 했습니다. 대가는 모두가 성관계였어요. 재워주고 먹는 것을 주고 떡볶이를 주고 이렇게 6일 동안 6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 아이는 인천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6일 만에 이 아이는요, 환청과 환시에 시달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해 시도까지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엄마는 사실상 이 남자들을 성폭행 가해자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왜? 내 아이, 13살밖에 안 된 아이를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하지만 법원은요, 판결을 성관계 남성을 상대로 낸 치료비,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왜? 성매매를 했다고 본 것이죠. 전 여기에서 성매매에 대한 근거 조문이 얼마만큼 잘못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 아동은 13살, 지적 수준은 8살이었고 자발적 매춘으로 봐야 한다는 이 판결은 어른들이 내린 판결이에요. 여러분은 8살 아이와 수준 높은 대화를 하시나요? 그 아이가 내린 판단에 인생을 맡기시나요? 여러분, 어른과 아이의 문제에서는 무조건 어른이 잘못인 거예요. 그 어른이 그 아이와 성매매를 했다면 그 어른이 잘못한 거예요. 특히 지적 경계성 지적 장애자인 아이, 그리고 이 아이는 정말로 아동이에요. 어린 아이란 얘기죠. 어린 아이와 어른이 성매매를 했다면 무조건 어른이 잘못이라고 법이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데 이 아이에게 떡볶이를 받아 먹었으니까, 그리고 푼돈을 받았으니까, 재워줬으니까 자발적 성매매라고 생각한 그 판사는요, 두 가지에서 부족한 거죠. 첫 번째, 성매매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고, 두 번째, 자발적이란 단어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꼬마 아이들은요, 달콤한 사탕 하나에도 뽀뽀를 해줘요. 얘야, 이쁘지? 뽀뽀. 이러면 안 하다가요, 진짜 정말 있잖아요, 짱구라는 과자 그거 하나 이렇게 입에 넣어주면 바로 뽀뽀해줘요. 그럼 그게 그 아이 자발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본능적이라고 생각해요. 맛있는 것이 보였을 때 움직이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근데 우리 법원은 성매매, 아동 그 아이를 했던 그것이 화대, 성매매의 화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떡볶이가 화대가 된 사건인 거죠. 여러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요, 성매매 법이 이제 고쳐져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는요, 성매매는 합법이죠. 독일 같은 경우는 공창제입니다. 합법적. 나라가 관여하고 있죠.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합법입니다. 어떤 나라는 덴마크였나요? 제가 그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PD님이 밑에 자막을 달아주실 겁니다. 성을 산 사람만 처벌하는 나라도 있어요. 샀던 사람만 엄청 세게 처벌을 해요. 사지 말라 그거예요. 누군가가 판다고 해도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어쩌면 맞다고 생각해요. 밑에 마약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돈이 떨어져 있다고 해서 아무나 주워가지 않아요. 주운 순간부터 자기 판단인 거고요. 먹은 순간부터 자기 판단인 거예요. 성매매를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사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처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그 나라 법의 생각인 거죠.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정말 금지하려고 한다면 매수자만 처벌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아예 허용하면 돼요. 원하는 사람이 있고 판매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관리만 하면 돼요. 무엇을? 질병관리죠. 국가는 질병관리를 하면 되고요. 세금을 거두면 되고요. 만약에 납치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걸 관리하면 돼요. 남자와 여자의 모든 것에 국가가 관여하려고 하면요. 관여해야 할 모든 것에 관여를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성매매를 처벌하려고 했더니 이런 아이를 보호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는 노인과 약자와 아이는 보호받아야 돼요. 근데 이 아이는 성매매를 한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법은 이 아이 편이 아니었고 아이를 오히려 비웃었죠. 넌 떡볶이를 먹고 성매매를 했다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권이라고 하죠. 아이의 인권은 누가 보호를 해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성매매는요, 성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맞는 생각이지만요, 근절할 수 없다면 막을 수 있는 만큼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은 질병 관리 안 되고 있어요. 세금 관리 안 되고 있죠. 차라리 막을 수 없다면 두 손 두 발 들고 포기를 하고 그것을 합법화한 뒤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질병 관리, 그리고 이건 듣는 사람 굉장히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카드를 다 사용하면 어떨까요?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면 카드에 성매매 업소라고 적혀서, 그러면 안 갈 사람은 안 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전 세금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직업의 자유라고 한다면요, 보험도 보장을 해주지만 세금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수익이 있을 때는 세금을 내는 것이 맞기 때문이죠. 더 할 얘기가 많지만요, 독일 공창제 얘기는 굉장히 해드릴 게 많습니다. 독일이 왜 공창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다음번 다시 성매매 시리즈로 다음번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떡볶이는 화대가 아니다, 아이의 손을 좀 들어주는 판결을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